안녕하세요. 스탠즈 그라지 워크숍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페 베이커리의 메인 오븐인 렉마스터 2020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 중에 마이크로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 취미가 아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온라인 혹은 주말 장터를 이용해서 빵을 판매하는 작은 상업용 용도의 베이커리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이 오븐이 그 마이크로 베이커리 마켓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다른 마이크로 베이커리용 오븐들 중에 왜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고요. 제가 이 오븐에서 가장 많은 베이킹을 하는 아티잔 브레드와 밀크 브레드를 베이킹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븐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함과 튼튼함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성능을 가진 다른 오븐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고민했던 다른 옵션들 중에 심플리 브레드와 마이포노라는 오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단순함과 튼튼함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오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지무지하게 무겁습니다. 300에서 거진 400~500파운드까지 나가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오븐이다 보니 350셀시어스가 넘는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오븐을 제외한 다른 오븐들은 스팀 기능들이 빌트인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아티잔 브레드나 사워도우를 베이킹하기 위해서는 이 스팀 기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게 빌트인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센서나 썰킷이 스팀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따라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고요. 이렇게 무거운 오븐은 누가 오지 않는다 하면 서비스 받기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오븐은 정말 단순하고요. 심지어 스팀도 제가 직접 분사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탱크같이 튼튼한 이 오븐의 특성이 제가 이 오븐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오븐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튼튼한 아주 넓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오븐은 영국에서 제작되어서 네브라스카에 있는 프레젠트 힐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에 공급이 됩니다. 이 오븐 역시도 완벽하지 않고 다른 오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문제만 하더라도 이 오븐에는 3칸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 영역마다 온도나 습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오븐도 완벽한 오븐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오븐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오븐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오븐을 받고 설치하고 또 제가 가장 많이 베이킹을 하는 아티잔 브레드와 밀크 브레드를 베이킹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런 게 달려옵니다. 팁앤텔이라고 이게 이 배달 과정에서 이게 자빠지면 이 잉크 같은 것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600파운드. 오 마이 갓. 자, 이제 스탠드도 어느 정도 조립을 했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제거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이 돌이 이걸 어떻게 제거하지? 와, 이게 오븐에 들어가는 돌인데 하나가 한 1.5인치는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두껍고 제가 이걸 들어봤는데 최소한 한 40파운드쯤은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판 3개를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안에는 그 히팅 엘러먼의 와이어만 이렇게 남는데 요거는 돌판 3개를 빼고 나면 한 170파운드쯤 된다고 합니다. 둘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것을 여기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오븐을 예열 중입니다. 벤트는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요. 이 돌 두께가 무려 지금 1.5인치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열을 가하면 이게 깨질 수 있어서 지금 보면 이 온도계를 50도서부터 100도까지 10도씩 증가시키면서 각각 1시간씩 구워줍니다. 그러니까 총 한 6시간쯤 걸리겠죠. 이 돌들이 습기를 머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습기를 다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오븐을 구입하고 좀 어이없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빵을 오븐에 넣는 트레이인데 정말 그냥 진짜 싼 판자 조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고가의 오븐인데 이런 건 조금 더 배려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심지어 코너라도 좀 돌려준다든지 로고라도 좀 써준다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화판으로 썼던 이거를 잘라서 쓸 계획입니다. 이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요. 표면도 미끄럽고. 오늘은 처음으로 렉마스터 2020를 시험해보는 날입니다. 첫 이제 베이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븐 예열은 거진 다 끝났고, 여기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이제 실리콘 매트랑 같이 다 셋업을 해서 이제 베이킹을 해볼 계획입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이야, 장난 아닙니다. 이 퀄리티를 보십시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합니다. 완전히 파는 빵처럼 나오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이제 기본적으로 밀크브레드 반죽 속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게 거진 밑에 1cm 올 때까지 이걸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거진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땐 3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가장 지루한 시간인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계란물을 바르고 구울 것입니다. 벌써 오븐 예열을 시작했고요. 자, 일단 오븐 셋업은 이게 165도인데 지난번에 구워보니까 위가 좀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위 온도는 좀 낮춰놨어요. 밑에 온도는 계속 165를 유지하고요. 자, 지금 프루퍼에 넣어놨는데 거진 올라온 것 같아요. 와, 3시간이 넘게 걸리네요. 이 식빵이 어떨 때는 발효가 그래도 괜찮게 빨리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지금 이렇게 막 2-3시간씩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꽤 넉넉하게 잡고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에 비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부푼 게 보이시죠? 여기에 계란을 채로 걸은 물을 표면에 발라줄 것입니다. 자, 이제 계란물을 다 발랐고요. 이걸 이제 오븐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방금 나온 빵들은 이 틀을 땅 쳐서 이 바로 빼줘야지 습기가 차지 않습니다.